주말에도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잘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이 개편된 것 중에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뉘어 있던 통상 분야를 산업과 통합을 했는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 제고나 또 부처 간 업무 조정 수준을 넘어서 산업과 통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가 또 신흥 국가들의 부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수 부진도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서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을 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쌍끌이형 경제 구조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또 지식 기반 사회에 맞게 창의와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경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부처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이니까 그 사명감이 아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경제 현장에서 창조 경제를 구현하는 일이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당선인 시절에 전통 시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은 첨단 정보통신을 시장 경영에 도입을 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정부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고 또 개인과 기업의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가려면 우리 정부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 뒤떨어진 규제만 가하려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통 시장의 경우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그 가게 넓이에 대한 법적 규제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인터넷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고 더 나은 지원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손톱 및 가시를 뽑는 일이겠습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창의력을 꽃피우고 또 그것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펼쳐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에 앞장서야 하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원해서 대기업과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산업 전반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이 서류 만들기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산업과 통상을 묶어서 한 부처로 만든 것입니다.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창의와 자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아이디어가 국가적인 재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업무 보고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현실에 맞고 또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초대 장관으로서 오늘 부처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야 되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100일 이행 및 입법 계획 순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통상기능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실상부한 실물경제주무부처로 출범하였습니다. 조직 및 정원 등 세부 사항은 배포해야 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의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 위주의 요소 투입형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노동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내수 수출 기업 간 격차 확대, 소득 양극화 등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쟁 패러다임이 개별 경제에서 기업에서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경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저성장, 기술 경쟁 격화, 중국의 추격, 자원 확보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 중견,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40개 국정과제 중 산업부가 담당하는 42개 국정과제를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 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서 이행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선도형 신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와 IT, BT, NT를 산업과 접목하여 국민 행복형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부처 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융합 신산업 육성 방안을 9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형 규제도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융합회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R&D 인재 양성 등 창의 융합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BI 연계형 R&D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 감면 신설을 검토하고 초기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발굴, 기획, 시장 개척 등 분야에서 다양한 창의 융합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이업종 교류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산업융합 포럼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보급 사업 등을 통해 LED,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신산업을 조기에 산업화하겠습니다. 주력 전통 산업의 구조 고도화입니다. IT, 과학기술 등의 융합을 스마트카, 해양 플랜트, 그린십, 무인 항공기 등 미래 주력 제품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플랜트의 경우 2012년 218억 불을 투자했지만 국내 수익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융합기술이 접목되어 국내 수익률을 2020년 60%로 끌어올린다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융합 경쟁력의 근간인 신소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지능형 부품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집약적 전통산업도 혁신 주도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IT, 신소재, 공정 혁신을 통해 의류, 신발 등을 도시형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기법, 소재융합을 통하여 주얼리, 도자기 등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입니다. 올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작년보다 다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모바일 AP 등 차세대 반도체, 하이브리드 차 등 고기능성 신제품 등입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 고용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업계의 견해 및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간 합동 고용투자 협의회 등을 통해서 예행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입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1차 협력사가 제값을 받아야 2차, 2, 3차에게도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 R&D, 시술 투자 이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에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한편 온라인 대기업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5월 전 공공부문에 시험범 도입한 후 민간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전속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협력업체의 시장개척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부당하게 전속 거래를 요구하는 관행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대기업 간 협력업체 제품의 교차 구매 협약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반 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 3차 풀뿌리 기업까지 확산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을 추진하겠습니다. 작업 환경과 공정 개선, 근로자의 혁신 영향 강화 등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대한상의에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업종별, 지역별 추진본부도 구성하는 등 산업혁신운동을 민간 주도로 확산하면서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산업혁신운동의 일환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성과 공유제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손톱 및 가시 뽑기입니다. 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적극 제거하되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현장 에러 발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품질 인정, 수수료 분야를 중심으로 업계 에러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기업 에러 점검 TF를 통해서 에러사항을 산하기관과 함께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인수위에서 발굴된 산업부 성한 기업 에러 사항 중 미해결된 124건은 4월 중 처리를 끝내겠습니다. 타 부처와 관련된 에러사항은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협업과제로 해결하겠습니다. 기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세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이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수 제조기술연구센터, 세계 인류 상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서 글로벌 M&A 지원센터와 신승려 동력 펀드 등을 활용해서 매물을 발굴하고 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창의적 과제를 중심으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중을 50% 수준으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기술 인재를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 R&D 사업을 핵심 인력 양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 건속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P 관리 역량 배양 사업을 확대하고 IP 풀을 활용하여 특허 괴물에 대한 대응 역량도 키우겠습니다. 기술 전문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국내 글로벌 전문기업 CEO로 업종별 글로벌 멘토 그룹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 경험, 전략, 노하우를 전수하고 포트라 및 옥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급증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금융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광역선도 사업은 성장 장벽이 큰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 효과가 높은 22개 선도 사업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대구의 섬유 신소대와 부산의 신발을 연계하는 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큰 초광역권 연계사업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시도별 특화 사업은 고용 효과가 큰 전통뿌리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의 새로운 지역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주 혁신도시에 한정과 우본 등 전산센터가 이전됩니다. 이렇게 이전되면 매년 3천억 이상의 그런 발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IT 관련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투자 환경 기반을 개선하겠습니다. 대규모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세종시,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을 우대하고 유효통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투자 보조금과 입지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지자체, 중앙재무관 투자협약의 경우에도 인센티브 제공과 애로 해소를 일괄 지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FDI 인센티브를 고용 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 전용 공장 등 투자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 유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 기업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외국 인력, 전국 부상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안행부 등 관 전부처의 협력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 공급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R&D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R&D 특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니 R&D 클러스터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노후 산단도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행복 산단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전시회 개최,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해외 마케팅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산업 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입니다.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정책, 교섭, 이행, 국내 대책까지 인원화된 FT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산업 경쟁력과 공급 능력 분석에 입각하여 상도국에 대한 개방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 경쟁력은 있지만 국내 생산 캐파가 한정적이 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상대방의 관세 칠패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협상 레버를 이용해서 우리의 민감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산업계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FDA 협상 이행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 및 민간 전문 인력을 개방적으로 활용하여 통상 교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신흥국가는 산업협력, 기술 이전, 경험 공유 등 다양한 통상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국가별 신통상 전략 로드맵과 협상 모델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체결된 FDA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FD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업체별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FDA 국내 대책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관세청, 무역협회 등의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원루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별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는 한편 FDA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한EU FDA 사후 검증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FDA 허브로서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거점형 외국인 투자를 적극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R&D 센터 등에 대해서는 입지, 현금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본 등을 타겟으로 하여 대규모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투자 유치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신무역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트라를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켜 바이어 발굴에서 계약 체결까지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언어와 상관행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중개 가공무역 등 신무역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병원 등 상품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무역을 개발하고 한류 마케팅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통해 석유 중개 무역 시장도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신무역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력은 발전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2015년 이후에는 20% 이상의 예보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믹스의 중장기 비중을 확정하겠습니다. 원자력 비중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고 석유는 도입성을 중동에서 미주,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가스는 국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북미산 셰일가스를 적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검증 중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적정 보급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최우선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장기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국제 전문기관의 특별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전 등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인사, 조직 문화도 쇄신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등 모든 에너지 정책은 민간 중심으로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술 개발은 초임기압,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등 청정 화력에 집중하고 스마트 그리드의 상용화 보급, 건물과 수성의 에너지 효율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원가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석유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가격 경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스는 민간 수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력은 거래 제도를 개선하여 발전 경쟁을 촉진하고 중장기 구조 개선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고효율 시설 교체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 연료비 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기업의 탐사 개발 역량은 도입이 용이한 대형 광고와 셰일가스에 집중토록 하고 아울러 수익성이 미흡하거나 소규모인 해외 자산은 구조정하여 재무 건전성도 개선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 보증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한 자원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형 R&D를 추진하면서 관련 서비스 전문기업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이행 및 입법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국정 과제 중 100일 이내에 조치해야 될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기업지원법 등 총 5개의 법령을 재개정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산업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공직기관 확립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경제보영, 부흥,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총장이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총장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 그간의 성과와 완성,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실행계획과 부처 간 협업과제, 그리고 현장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근본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기획 기능을 이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토대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성장의 희망사다리 구축, 소상공인 활력 회복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법인 창업은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어 기회추구형 창업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 벤처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과 비교한 기술 수준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여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책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창업이 활발하고 제도전이 원활하며 중소 중견기업이 성장하고 골목 상인이 행복해하는 창조경제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세심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끼가 넘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제도전이 원활한 벤처 창업 환경 구축을 정책의 등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엔젤 투자 규모를 4천억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 회수와 성장을 위한 M&A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쉽게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획사를 통해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겠습니다.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창업국가로 유명한 이스라엘처럼 보육과 투자, 정부 R&D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투자 지원도 확충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는 미국의 0.1%에 불과합니다. 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엔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 캐피탈의 불공정한 투자 행위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A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신규 상장도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코스닥, 코넥스 등 회수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회수를 위한 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실패 기업인을 따뜻하게 보듬고 이들의 재기를 돕는 힐링 캠프 방식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교수의 휴직 및 겸직 확대, 압류재산 면제 확대 등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100일 이내에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 도입, 연대보증 폐지 대상 기관 확대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의 희망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정책의 등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 대비 60%로 향상시키고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중견 기업이 2017년에는 4,000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R&D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세제, 금융, 인력 등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소제조업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창조적 명품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공공기관, 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 인력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기업 등의 구매를 전제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중견,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토록 금융과 공공구매 지원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산불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신속 사업 조정제를 도입하는 등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는 한 창조경제의 구현은 요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장에게 부여될 의무고발 요청권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임치 근거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특히 의무고발 요청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신속사업 조정제도 등의 과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국정과제로 골목상인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정책의 등대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외국에 비해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활기찬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든든한 생업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2012년 424개에서 2017년까지 800개로 늘려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자생력 확보를 돕겠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자의 수에 맞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목 슈퍼와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하여 온라인 공동구매와 공동물류가 가능토록 하고 전통시장에 정부 비축 농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동구매 등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겠습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도 적극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실패 위험을 완화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신 중국 제1시장의 사례와 같이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전통시장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진 특성화 시장을 확대하여 지역의 명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과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그래서 소비자가 찾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금년도 5천억 원에서 2017년까지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금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기본법과 전통시장 특별법을 재개정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개시 일시 정지 명령제 도입 등의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고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처 간 협업 과제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다수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간 교육부, 미래부, 중기청이 제각각으로 대학의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미래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창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의 창업 기조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톱 및 가시는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기간 중 운영한 힐링 데스크 등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추가로 발굴된 395건의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손톱 및 가시 뽑기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보건부처 차원의 추진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분석하여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 지자체의 지원 이력을 관리하고 중복 지원도 방지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을 지시하는 자동 추천 시스템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콜센터를 통한 1:1 전화 상담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24시간 이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아픔을 꼼꼼히 살피고 돌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처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 처방하고 부처 기관이 협업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픈 것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처음과 끝은 모두 현장에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한 틈의 소홀함도 없이 중소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들의 소중한 의견은 기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는 중소기업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하고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허청장이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특허청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특허청 직원들은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검토, 지식자산화하도록 지원하여 이를 자산으로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청 2014년 업무계획은 이러한 특허청 소임과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체계의 선진화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발명교육 확산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2억 2천만 건에 되는 전 세계 특허 기술 정보들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구체화나 기술 확보 방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이 강한 지재권으로 신속 정확하게 권리화되도록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중소기업의 지재권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또 평가 분석 및 거래 지원, 지재권을 근거로 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 특허 분쟁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분쟁 단계별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권리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위조상품 단속이나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국민의 입장에서 특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허청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미 보고를 받으신 업무보고에서 많이 그 방안이 이미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토론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창조경제 구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토론은 약 5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필요한 발언자는 제가 지명을 하겠지만 추가로 토론에 참가하실 분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은 분은 직책,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가급적 2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토론 중간중간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조언을 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창업 벤처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김형영입니다. 저는 관련된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퀄키라는 회사의 모델인데요. 이거는 누구든지 $10만 내면은 온라인에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가 있고 가입된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통과하면 사업화 디자인 전문가를 퀄키사가 활용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판매 수익의 30%를 그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310개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우리도 이러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우수작은
멘토링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같은 그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그 12월에 그 벤처 창업 박람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이때 전시 기회도 제공하려 합니다. 벤처 창업 박람회 때 그 대통령님께서 창업인 벤처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격려를 해주신다면 이들의 그 창조 에너지가 최소한 100배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또 창의적 인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정대진입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창의적 인재와 관련해서 저는 융합형 고급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동차 개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 자동차의 신차 개발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남양만 연구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종전에는 차를 새로 개발할 때 주로 기계공학 전공자 위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의 부가가치라는 게 엔진과 같은 동력 전달 장치보다는 차량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그리고 소비자를 첫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디자인, 이런 분야가 더 중요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 분야를 통섭한 어떤 융합형 인재여야만이 그 창의적인 사고력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신차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 대학이 어떤 그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기 아직은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전국마다 칸막이가 있고 또 교수들의 기득권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이라든지 현대 우리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내에 어떤 그런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직접 인재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나마 대기업은 좀 나은 편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체 교육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학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업이 융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과 간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또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제 이런 것들을 융합에 맞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업의 인력과 수요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간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창의적 사고를 가진 융합형 인재 양성은 창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스스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충분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학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거나 또 중소기업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이런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 대학 교육 과정에서 그 산업계 수요를 제대로 그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산업부가 교육부 등 이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창의적 아이디어의 이제 창업, 사업화 사례 정말 참 외국에서 이렇게 먼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 경제는 단순히 무에서 그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 그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융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또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패드 같은 것도 뭐 어떤 새로운 게 이렇게 갖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모아갖고 완전히 그 아주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거를 만들어냈던 게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끼를 가지고 마음껏 도전을 해서
좀 세계적인 성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젊은이들한테 영감과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그냥 아주 제절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다가 그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이 용인이 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풍토가 됐을 때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도 싹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어떤 사람이 이제 요즘 세상은 멘토가 가난을 구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의 역할, 굉장히 어떤 창업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도,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패하지 않도록 어떤 좋은 멘토링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이 수익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데,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창업주들이 지금 어떤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상장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M&A가 활발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자기의 기술을 또 팔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PO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M&A인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등의 이런 대책이 강구됐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주제를 끝내기 전에 우리 산업부 장관이나 중기청장께서 간단히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융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문과 기술의 융합, 또 산업과 산업의 융합,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나 또 칸막이 제거, 부처 간 협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김학도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바이오, 나노, 로봇 같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 육성, 그리고 산업융합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을 확산하는 데는 사실 제 경험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 한 업체가 2009년에 트럭에다가 지게차의 기능을 접목시키는 트럭 지게차를 고속 운송이 가능한 트럭 지게차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융합 제품이다 보니까 품목 분류상 트럭으로 해야 될지 또는 지게차 같은 건설 기계로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겨우 3년이 지나서 작년 8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특수 건설기계라는 그러한 품목을 따로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현안들이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국방부와 이제 관계부처에 납품하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수출하게 되는 이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앞으로 융합이 이제 확산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부처 간에 융합에 대한 신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규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산업자원부는 융합을 확산시키는데 그런 지원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를 지원하는 조연으로서의 역할도 기꺼이 저희들은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의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융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새롭게 신규로 융합을 협업하는 그러한 부처 간에 협업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에 우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이제 정말 그 산업과 산업, 또 문화와 산업, 또 기술과 산업 이게 이제 활발하게 융합이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선 정부부터 그 업종 간이나 또 산업 간, 부처 간 그 자유로운 융합과 혁신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이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좀 우습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전 부처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우리 부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런저런 부처가 힘을 합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들이 다 협력을 안 하면 이제는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게 필요하다 할 적에 이거는 정말 시너지 효과도 내고 이래야만 따로따로 중복이 안 되면서 잘 되겠구나 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또 이쪽 부처가 저쪽 부처에 요구할 적에 거기서도 굉장히 협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가도 한 국가가 혼자 뭐 안보니 뭐 모든 거 경제 안정을 시킬 수가 없는 지구촌이 됐고 또 그 우리 부처 간에도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든지 이 창조 경제를 구현한다든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하면은 이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어갖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걸로 평가를 받고 또 그걸로 인센티브나 예산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처 간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 플란트 얘기를 하셨는데 해수부도 이제 해양 관련해서 또 아이디어도 있고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해양 플란트 부분도 한번 같이 그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그 삶을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또 때로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재난 대비 시스템이라든지 또 스마트 의료기기 뭐 이런 그 융합 신산업 육성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제도 또 산업부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복지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또 협조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리 그 속초시에서 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중곡시장도 성공 사례지만 또 속초 관광수산시장도 전통시장의 경우에 또 문화나 IT를 융합해서 상당히 활성화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시청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 관광수산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수산시장은 6.25 이후에 실향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생긴 시장입니다. 그 7, 80년대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700여 점포가 영업을 했습니다마는 90년대 들어서 유통 환경이 변화하는데 상인들이 미처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위축되고 빈점포가 80%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이제 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 8월달에 조항시장 활성화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 공무원 3명이 시장에 점포를 얻고 나가서 상주 근무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 4년 동안 이제 상인들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상인회가 저희 같은 경우에 3개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 상인회를 이제 관광수산시장으로 통합을 시키고 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뭐 빛의 거리라든가 관광야시장, 주차장 등을 만들고
또 재래시장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 도로하고 이제 상하수도 정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해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해수 유입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어떤 그 현대화 사업들이 이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문화관광시장 사업을 합니다. 그 저희 설악산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내 체계도 바꾸고 또 저희 아바이 마을이라는 마을에 실향민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이제 시장의 이제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그 시장에다가 문화를 접목시켜 줍니다. 또 이제 그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이제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문화 공유를 해줌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그런 전국 최고의 관광시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전국의 어떤 우수 사례로 전파가 돼서 상인들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활기찬 어떤 그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속초에 한번 가셔서 회도 한 접시 드시고 또 성공 사례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토론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 또 중기청장께서 간단한 코멘트나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주 짧게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창조 경제라는 건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산을 가보니까 신발업계는 요즘 잘 나가는 게 기능성 신발하고 패션 쪽인데 소재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구를 가보니까 요즘 섬유산업이 사실은 거의 그 소재 쪽으로 많이 특화되면서 발전해 있습니다. 시장 창출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두 개를 합치면은 섬유 쪽은 신소재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신발 산업은 신소재 개발하지 않고도 공정 개선만 해도 충분히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 또 유통기업도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유연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브로커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섬유기술연구원 또 부산의 신발기술연구원 이렇게 연구원들 모여가지고 MOU 체결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다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니까 이게야말로 아주 간단한 거고 우리가 지역 간의 벽을 허물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매우 쉽고 그것이 도움 되는데 정말 이거는 콜럼버스 달걀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MOU 사인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현장을 나가면서 많은 영합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기청장님. 예. 그 창조 경제에서 가장 저는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창업에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하고만 비교해도 미국은 이공계 인력이 한 30%가 기회가 있으면 내 사업을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3%,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수한 기술 전문인들이 창업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DNA를 형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엔젤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실패 비용을 줄여주는, 그래서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 비해서 한 1000분의 1 수준인 이거를 미국은 30만 정도가 활동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9,000명 정도인데 규모로는 한 1000분의 1 규모입니다.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최근에 소득공제로 한 30%까지는 해줬는데 뭐 싱가포르나 미국 주에 따라서는 한 50% 뭐 그 이상에 하면서 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1세대 벤처기업들이 2세대를 키우고 선배가 후배를 키우는 멘토링과 투자가 연계되면서 그것이 잘 되면은 이제 글로벌로도 갈 수 있고 또 M&A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그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재 성공하고 있는 몇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훨씬 많이 만들어야지만 중견기업부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엔젤 투자자는 우리 저 해외 동포들 중에서도 그런 뜻을 가진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엔젤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길을 좀 터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턴 기업들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외국에서 기업하다가 이제 유턴하는 기업들은 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다 그래요. 그 현지 시장을 잘 알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좀 우리가 해외로 그 기업들이 진출하는 돕는데 현장의 목소리니까 좀 잘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엠에서 그 유통기업들 경험을 저희 국내 업체들에게 전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글로벌 전문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여러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협력과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산업부 기업협력과 조현상 사무관입니다. 저는 1년 남짓한 짧은 근무 경력이지만 제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더라도 대기업들은 이와 무관하게 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중소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꺾이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시설 투자를 하고 인력 보강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해서 대기업이 단가 인하를 요구해서 협력업체의 혁신 의식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B사 같은 경우에 부품 공급 업체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구매부서에서 단가 인하 협상을 마쳤는데 재무부서에서 낙찰 후에 또 한 번 단가 인하를 요구해서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커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를 경험하더라도 대기업이 거래를 끊을까봐 두려워서 신고나 분쟁 조정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러한 중소기업의 보이지 않는 애로까지 귀담아 듣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기술과 실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면 누구든지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찬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지금 방금 발표한 우리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구체적인 사례 외에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그 손톱 및 가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손톱 및 가시 제거에 대해서 총리실 규제 총괄 정책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 현재 활동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손톱 및 가시 뽑기에 대한 지원 조정을 하고 있는 최병환 규제 총괄 정책관입니다. 현장의 협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톱 및 가시 뽑기를 위한 규제 계획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중기청이나 산업부 등 정부 부처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손톱 및 가시 뽑기의 새로운 체제에서는 민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의 등 현장의 민간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업은 개선 과제의 발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안의 마련 그리고 현장의 이행 점검 단계에서도 제반 단계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으로부터의 건의 등 약 400여 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실무적인 조정을 추진하되 필요시 규제개혁 장관회의나 차관회의 통해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손톱 및 가시 뽑기의 주요 추진 방향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되 정부 초기에 집중 개선하고 개별적인 과제 이외에 중소기업 제도의 전반, 규제 영향 평가 제도라든지 규제 형평성 제도라든지 제도적 보완 사항들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톱 및 가시 뽑기 이제 그 애로 사항이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이번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또 예를 들어 규제, 그 이제 우리 기업인들을 좀 발목을 잡는 규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히드라라는 그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이 머리를 잘라내면 또 하나가 다시 나오고 이래서 끝도 없이 이렇게 그 자라요. 그래서 규제 철폐할 때는 이 히드라 그 머리를 그 자르고 아주 그 뿌리를 뽑아야만, 자르면 또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참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고 한참 보면은 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또 막상 현장에서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헛수고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현이 돼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확실하게 이번에는 뿌리 뽑겠다 이런 각오로, 또 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여성, 조달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적었던 분야까지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중기청 등 그 관계 부처가 모두 협력하고 이제 적극 참여해서 실질적인 그 성과가 나오도록 그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제가 이거 직접 그 챙기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거를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일이든지 그 좀 징후가 보인다 그럴 때는 그건 겉으로 나타난 거고 그 밑에는 그런 징후를 나타내는 그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주 시스템적으로 그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자라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그 근본을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납품 단가 이제 부당 인하 문제 이런 것도 그동안 정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제값 주고받기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이번만큼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꼭 이번에는 정착이 돼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의 그 협상력을 제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1인이, 중소기업이 일개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이런 전속적인 관계에서 탈피해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또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는 열심히 이 제값받기를 노력을 하는데, 그 어떤 기업의 그 시스템이 그 구매 담당관이 이거 구매를 할 때 뭐 5%나 얼마는 반드시 수익을 남겨야 된다 하는 게 그 기업의 아주 규정으로 돼 있다 그러면 구매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지키려고 이게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산업부 장관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온 산업부의 기계로봇 과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부 기계로봇과장 최남호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3일인데요. 장관님과 함께 저희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시화공단의 데모 엔지니어링이라는 중견기업하고 그 협력업체들입니다. 특히 이들 그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2차에서 4차 벤더에 해당하는 굉장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었고요. 특히 그 작업장이 아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 데모 엔지니어링은 기계산업 동반성장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런 그 영세 협력업체들하고 공동으로 아주 기본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지저분한 작업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산 설비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정 순서에 맞추어서 다시 재배치하는 활동, 또 그다음에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노후화된 설비를 진단을 해서 정밀도를 교정하는 것 같은 걸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생산성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활동 지원인데 이 협력업체들은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되었고요. 데모 엔지니어링은 또 거꾸로 납기 준수율이 높아지고 불량률이 개선돼서 이 협력업체들하고 모기업이 상호 그 윈윈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런 효과가 나오니까 협력업체들이 더 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운동에 큰 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는 그 스마트 공장 만들기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운동이 아주 굉장히 거창한 뭐 지원 사업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인데 성과도 좋고 그 영세업체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과가 나오게 된 게 저희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 우리 중소기업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살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의지, 그러고 무엇보다 또 생산 현장에 그런 현장의 수요를 감안한 그런 지원 이런 것이 잘 결합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재원의 한계로 기계업종에 한정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 업종에 다 확산될 수 있으면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 제가 딱 한 말씀만 같이 제가 이게 막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갔을 때 느낀 겁니다. 그 제일 어려웠던 부분에 이제 화장실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장의 사모님과 딸이 직접 화장실을 치우고 깨끗이 정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향기가 나더라. 실제로 아무런 냄새 없고 향기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하는 화장실 경쟁력이 바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그 감동을 저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어려운 엔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 소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의 핵심은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멀리 부산에서 부산 기계공고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1년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기청 소관의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이중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기술인재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과학입국, 기술자립이라고 하는 희호를 하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양성된 우수한 인력이 중공업 등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기술 인력이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할 때도 연봉과 주변을 의식해서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 난가, 청년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모교 출신의 교장으로서 고졸 취업 확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졸 채용 확대 정책 및 마이스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50%포인트 수준인 마이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7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면 매년 13,000여 명 정도의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학교는 교과서가 없는 학생 주도적인 4주간의 학습 동기 유발학기제를 선행하여 인성의 바탕 위에 산업 현장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을
창조설계센터를 구축하여 무학년, 무전공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고졸 인력을 능력으로 대우하는 풍토를 만들어주시고 정부는 이러한 학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께서는 1975년과 2008년에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으로서 저희 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은 물론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국정입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기회가 되면 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그 부산 기계공고 같은 그 마이스터교가 이제 우수한 그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 거기 아주 인재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도 그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새 정부가 이제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목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참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꼭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우리가 꼭 새 정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학벌 위주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게 중요한 새 정부의 목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 이 표준도 이제 빨리빨리 이거를 개발해내고 해서 학벌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력, 그런 것이 인정받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발휘하고 또 그걸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갖고 무슨 임금이나 그런데 차별을 안 받도록 줄여나가는 노력, 이런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상황에서 또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또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 또 노후 대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재형 저축을 도입하고 또 퇴직 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시행 중인 여러 인력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우선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등 이런 개선 방안을 좀 잘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노후한 산업단지를 행복한 이제 산업단지로 재창조해서 청년층이 일하고 싶도록 하게 되면 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방문했던 한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받는 보수는 대기업보다 분명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아주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가 좀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젊은 층에도. 그래서 꼭 어떤 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젊은이들이 또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성장 가능성이 중소기업에도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은 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돼서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서 열심히 기술 개발도 하고 땀 흘려 노력하면 그만큼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어떤 보람을 거둘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이런 환경이 돼야만 성장 가능성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우리 시장 환경을
우리 경제 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의 그 구직난과 구인난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 중심의 소규모 채용 박람회 같은 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해나가는데 반드시 반영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이 시장 진출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오신 분께서 실제 그 현장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박종렬 주무관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출 성공 기업의 사례와 최근 급변한 무역 환경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파주 소재의 KKDC라는 LED 조명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은 LED 조명을 단순한 등기구가 아닌 사람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 조명 시스템으로 제품을 개발했고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2차례 수행을 하고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IT 인프라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 10년 만에 남들은 이루기 어려운 매출 100억에 수출 800만 불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KKDC 같이 수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도 있지만 최근 FTA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그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수출 초기에 투입이 되는 관련 비용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중고 부품을 재생 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바이어가 FTA 발효와 함께 중고 부품에 대한 그 원산지 인증을 받아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자동차 중고 부품의 특성상 원 제조국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해서 원산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고 수출과 관련돼서 FTA의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FTA 및 원산지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수출 초기에 들어가는 수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각종 늘어나는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FTA 및 무역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초기 수출 기업들에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FTA 체결은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참 아주 그 커다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 그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하나하나의 그 원산지 증명 서류를 영어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까다롭고 힘들다 보니까 아예 수출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뭐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 유관 기관들이 이거야말로 또 협업을 해서 초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그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방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그 애로를 느끼는 것이 원산지 증명이나 인증 분야에 대한 그 지원인데 이런 것도 좀 조속히 강구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인들이나 무역인들을 만나보면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견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관련 정보,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번에 산업과 통상을 묶어가지고 한 부처로 만든 이유가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도록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와 무역협회, 코트라를 비롯한 이 유관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마케팅에서부터 무역 금융 지원, 지역 전문가 양성까지 수출 지원 제도 전반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이동 코트라와 같이 현장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통상이 이제 산업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과거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갔다가 15년 만에 이번 산업통상자원부로 돌아온 최동규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산업부 FTA 정책관 최동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 상공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통상산업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외교통상부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 산업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회가 새로운 것과 함께 제가 15년 동안 외교통상부에서 그 FTA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갈 때만 해도 저희는 FTA를 한 개도 못 맺었습니다. 저희 상대방한테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FTA를 몇 개 했느냐 하니까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계에서 FTA를 하나도 안 맺은 나라가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한국과 몽고였습니다. 제가 FTA 협상 대표로서 여러 나라와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목소리, 현장 밀착형으로 상대방들은 협상안을 만들어냅니다. 저하고 협상을 하다가 이거를 해다오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기업이 그거는 못 해준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두 번째로 부러웠던 것들은 소비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산업 측면에서 이게 우리 걸 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쪽으로 주로 협상안을 만드는 데 반해서 그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왕 수입할 거 싸고 좋은 거 먹인다. 그렇게 했을 때 그로부터 좋고 싼 물건을 소비를 하면서 남은 소득으로 자기 나라의 고급 물건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처음부터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일관된 부분들, 특히 정책, 어느 나라와 FTA를 할 건가, 그 다음에 교섭,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구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행, 그로부터 벌어진 결과가 제대로 이행이 돼서 진짜로 국민이 행복한 FTA를 만들어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피드백으로서 새로운 철학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는 것. 이 네 가지 모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가 FTA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마침 우리 전체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로 다시 오게 돼서 저로서는 이제 이런 이 현장 밀착형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FTA를 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도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여기에 지침을 내려주시고 있는 거고, 한번 제대로 해서 국민이 행복한 FTA를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FTA가 더욱 우리 국민들에게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좀 믿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또 중남미 대사단의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그 나라에 진출을 해줬으면, 또 에너지 수급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나라에서는 한전이 와서 좀 뭔가 거기에 또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면, 이런 좀 원하는 바가 참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농업적인 관계 이거를 좀 어떻게 해, 그런 나라의 필요와 또 우리가 진출하는 거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서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신흥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 우리가 이제 수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도 보고에도 좀 나왔지만 경제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흥국에 전수해 주면서, 또 우리는 지역 전문가도 또 그 기회에 키우고, 또 우리가 필요한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우리 기업의 진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통상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만 그 서로가 신뢰를 쌓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그것이 성공할 수 있고 서로가 윈윈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ODA를 어떻게 확대를 한다 하는 것도 그거를 그냥 누리는 거지 그럼 부담이 이렇게 큰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도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와의 신뢰도 더 구축하고 그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또 우리 또 이런 그 어떤 좋은 점을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뭐가 그게 서로가 좋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개척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 지원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고리를 잘 찾아서 그거를 극대화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신흥국의 GDP가 이제 선진국을 능가하면서 우리 수출의 약 70%가 신흥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뭐 석유 화학 플랜트, 신도시 건설, 발전소 이제 이런 그 대형 인프라 개발이 매우 그 활발해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참 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을 잘 우리가 좀 활용하고 진출하려면 정부와 기업, 민간의 그 파트너십이 필수적인데 산업부가 적극적인 그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직 개편의 그 시너지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산업부와 외교부가 원활하게 협조를 하고 또 이런 취지가 재외 공간을 포함해서 해외 현장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부와 중기청 그리고 특허청 업무 보고가 우리 기업들에게 사업 방향을 설계하는 지침이 되고 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이제 훌륭한 이정표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의적 협업을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기업과 정책이 만나는 최접점의 현장에 있습니다. 부처가 칸막이는 물론이고 부처 내의 산업, 통상, 에너지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현장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통상이 결합을 했는데 속히 화합적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청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9988로 그 대표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 것은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 만큼 기대에 꼭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집행이 되고 또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도 아마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책 발표만 하고 현실은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새 정책과 기존 정책들이 조화롭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중기청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특허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력이 곧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그 창조 경제 시대에는 건전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그 창조 경제 성공의 그 핵심적인 이게 전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지 않으면 창조 경제도 구현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보듯이 지금 세계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그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 기업들은 산학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 등의 지식재산에 대해서 제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창조 경제가 구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이 전력 수급 불안과 또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영광 원전 3호기의 그 보수 정비와 재가동 여부, 또 월성 원전 1호기의 지속 운전 여부도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반기에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이 또 예정돼 있고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대책 마련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이거 어느 것 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현실을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전기 등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실천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그 최근에 출간된 그 한 외국 학자의 책을 보면 남을 기쁘게 하는 그 타희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경쟁력이 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드리면 그것이 정부의 더 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또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할 때 국민들도 정부를 더욱 믿고 정부에 더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해주고 또 항상 기업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